안녕하십니까. 저는 네. 강동구 국어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장원석입니다. 네. 오늘은 크게 네 가지를 통해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드릴게요. 제가 처음으로 말씀드릴 주제는 강동구 시험의 특징입니다. 총 세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긴 지문과 선택지, 그리고 외부 지문, 서술형 문제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당연히 강동구 시험의 제일 큰 특징인 외부 지문입니다. 실제로 교과서에도 없는 지문이 출제되고요. 22학년도 수능 비문학 지문까지 출제를 해요, 이 학교가. 네. 자세한 문제의 특징들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4개년 시험지를 분석한 것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오른쪽이 바로 작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지입니다. 여기서 외부 지문이 혹시 몇 개일까요? 엄청 많잖아요, 지금. 이게 거의 다 나온 것 같은데, 그죠? 네, 이거 하나 빼고 네. 다예요. 맞아요. 실제로 강동구는 학교에서 교과서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프린트로만 수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나와준 프린트는 제가 아이들한테 말을 해서 받으면 바로 카톡으로 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학교에서 나와준 프린트에도 없는 지문들이 들어가 있는 게 강동구 시험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강동구 내신 시험을 수능과 유사한 시험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문과 선택지가 보시다시피 되게 긴데 이게 지문이 아니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문 같은 경우는 시험지 크기 아시죠? 이만하고 여기 전체면에 나와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실수를 유발하는 선택지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바르게 설명한 것들을 모두 고르는 문제인데 여기서 하나라도 빠뜨리면 4.2점이 그냥 날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술형 문제는 단답식으로 여기 답안 보시면 중요한 키워드들을 잘 적으면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활용하는 키워드 중심 정리를 활용하면 그냥 맞출 수 있는 문제고요. 정리를 해보면 지금까지 강동구 내신 시험이 어렵고 수능과 유사한 형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게 아이들에게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금 고교 내신이 5등급제로 바뀌면서 원래는 2등급까지의 학생들도 다 1등급으로 속하게 됐잖아요. 네. 그러면 대학에서 변별력은 뭘로 부여를 할 거냐? 바로 수능이겠죠? 수능. 제가 아까 기회라고 말씀드린 건 뭐냐면 강동구 내신 시험 자체가 수능형 문제이기 때문에 수능형 문제 내신도 완벽하게 대비하는 과정에서 수능까지 한 번에 대비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는 강동구의 1등급 커트라인이 70점대라고 하면서 겁을 주거든요. 기계적으로 암기시키고 많은 양의 문제를 풀게 해요. 이렇게 공부하면 내신형 문제는 잘 풀지만 등급을 가르는 독해력이 필요한 문제랑 외부 지문은 풀면서 시간을 빼앗길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강동구의 내신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암기 말고 다른 그 무언가가 필요한 겁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일단 공부 방식은 달라야 합니다. 무슨 기교나 비법을 제가 가르치는 건 아니고요. 글을 올바르게 보는 법은 무엇인가, 암기는 어떻게 효과적으로 하는가에 대한 것을 가르칩니다. 실제로 항상 제가 아이들이랑 학부모님들에게 달라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실제 제 교재예요. 달러 표시가 있고 여기 보이세요? 달라야 합니다. 네. 그래서 한 주가 지나면 1달러, 1달러 이렇게 갑니다. 네. 제 교재 한 주의 구성입니다. 한 주마다 제 학생들은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자세히 보면 우선 교과서 내용을 학습하고 그다음 관련 문제풀이를 합니다. 주말 수업에서 푸는 문제들은 내신 기출 위주에 선별된 소수의 문제들이 나갑니다. 풀이 후에 문제에서 나오는 개념들, 조심해야 할 점은 뒤에서 정리하게 됩니다. 주말 수업과 평일 클리닉에서 문제를 풀고 그 결과들은 이 중앙학습 분석지에 반영이 되는데요. 이건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세 번째로 이 빈칸에는 문제풀이 단계에서 등장했던 개념들과 조심해야 할 부분을 함께 판서를 통해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이 파트에서는 이 부분을 조심해라. 뭐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올 수 있다. 이런 멘트를 한 번 더 정리를 하게 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습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네 번째인데 아까 말씀드린 수능형 문제, 그 외부 지문을 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무언가를 채우는 수업입니다.
한 주 구성의 마지막 부분은 수능 연계 교재인 수능 특강 지문이 들어가 있고 차근차근 단어 하나하나 해석하는 내신 수업과는 다르게 여긴 최소한의 정보로 아이들이 글을 읽어낼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킵니다. 필수로 알아야 되는 최소한의 개념만을 정리를 해주고 수업을 진행하는데 이 부분이 제가 다른 강사님들과는 다른 부분이고 지금까지 내신이랑 수능을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그런 강의입니다. 제 교재를 보시고 이상한 부분 혹시 느끼셨나요? 빈칸이 되게 많죠. 그렇죠? 학생들이 저랑 개념을 구조화해서 잔상을 남겨서 암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 방법입니다. 실제로 쓰면서 학습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거는 이미 다들 아시는 부분이고요. 일단 저는 공부는 과정이 불편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떠먹여주는 수업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아이들한테 자료를 그냥 줘도 1등급이든 5등급이든 안 볼 친구들은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수업 시간에 저는 칠판에 아이들은 교재에 함께 그림을 그리듯이 관련 개념들을 이렇게 구조화시켜서 머릿속에 이 구조를 잔상을 남기는 작업을 합니다. 문법 파트는 외울 게 되게 많은데 실제 제 수강생의 필기입니다. 이렇게 구조화를 시켰죠. 여러 개념들을 한 면에 다 정리를 해서 머릿속에서 찾아낼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반복해서 하다 보면 당연히 아이들은 머릿속에 구조가 남거든요. 특히나 문법 파트는 실제 학교에서 배웠던 것들을 모의고사랑 수능에서 써먹거든요. 네. 근데 남이 만든 정리본은 머릿속에서 당연히 빨리 사라져요. 저는 꼭 문법 수업을 할 때 이런 방법으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그 다음 제가 어떻게 아이들을 케어하는지 보여드릴 텐데요. 제 수업은 주말 본 수업과 평일 클리닉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저는 평일 클리닉 때 같은 공간에 모여 있어도 학생별로 체계적으로 나누어서 관리를 합니다. 평일 클리닉 때는 학교의 내신 기출과 유사한 문제들을 선별해서 아이들에게 제공합니다. 이 문제의 채점은 제가 직접 하고 이 채점의 결과는 아까 말씀드렸죠. 그 주관학습 분석지 거기에 반영이 됩니다. 모의고사를 앞둔 시점이라면 저는 모의고사 대비 특별반을 개설을 하거든요. 아이들이 모의고사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일관적인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제 눈앞에서 직접 모의고사를 몇 회 이렇게 풀게 하고 80분을 재고 그래서 아이들 개별적으로 데이터를 쌓아서 로드맵을 제공을 합니다. 개별적으로. 그리고 저는 학교 수행평가 피드백, 첨삭과 피드백도 진행을 하고 아이들이 1차적으로 저한테 써서 가져오면 그 채점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기준에 맞게 수정하거나 내용을 추가하거나 그렇게 해줍니다. 추가적으로 시험 직전에 개설되는 직보반입니다. 여기서는 제가 손필기 교재와 매직 템밋이라는 두 가지 교재를 활용을 하고 있고요. 손필기 교재는 학교에서 여러 명의 국어 선생님들이 반을 나눠서 들어가시잖아요. 그래서 그 공통된 혹은 차이점들을 제가 모두 정리해서 기록한 것이 이 손필기 교재입니다. 이 매직 템밋이 뭐냐면 아이들이 시험 직전 10분 전에 보고 시험에 들어가게 하는 그런 교재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아이들이 많이 틀리던 문제나 아니면 헷갈려하던 개념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하는 건데 시험 전날부터 당일 아침까지 내신 시험 말씀드린 겁니다. 24시간 질문 창구를 열어놓고 있는데 이게 질문 창구라고 하니까 좀 거창하게 들리는데 그냥 새벽에 카톡을 받습니다. 아이들이 질문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대답을 할 수 있게요. 근데 이게 평소에는 안 걸리는 부분인데 이제 꼭 시험 직전만 되면 이 부분 왜 이러지 하고 궁금해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제가 해소를 해줍니다. 그리고 저는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님 케어도 신경을 씁니다. 학원에서 공부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이의 상황은 어떤지 학부모님께서도 아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른쪽에 주간학습 분석지를 매주 받아보시게 될 겁니다. 이 세 번째 항목에 아이가 진짜 학원에서 제대로 수업을 듣고 있나 파악하실 수 있게끔 아이의 그 필기 내용을 사진 찍어서 여기 첨부하고 그 다음 네 번째 항목에서 아이의 학업 상황 그 다음에 문제점, 개선해야 할 점 그런 디테일한 멘트들이 들어갑니다.
지금 시기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중학교 때의 국어 점수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국어는 달라요. 난이도 차이도 크고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출발선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국어가 다른 것처럼 수학처럼 풀이가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뭐 줄글을 읽고 그 속에서 뭔가를 얻어내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근데 이 상황에서 내신과 수능을 모두 잡으려면 양으로 승부 보는 게 아니라 올바르고 효율적으로 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을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감히 국어의 고득점은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근데 두 가지가 필요하죠. 제가 지금까지 말했던 외부 지문 대비, 그 다음에 구조화시켜서 잔상으로 암기하기.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이 말이 현실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국어의 고득점이 국어에서 그치지 않고 다른 과목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갈 수밖에 없게 수업을 설계를 합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방법들로 아이들의 내신과 수능을 모두 완벽하게 대비시켰습니다. 제가 굳이 이 경력을 처음부터 보여드리지 않아도 납득이 가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